안녕하세요. 보타임엔 미국 소식입니다. 7월 2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엔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맥스의 그렉 켈리가 조셉 맥브라이드라고 하는 변호사와 인터뷰 내용을 오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 내용을 따르면 미국 교정국에서 지금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학대와 시민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셉 변호사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 1월 6일 소요 사태로 인하여 약 수십 명이 아직도 구금이 되어 있으며 그들은 개인적으로 보석 허가도 나지 않고 또한 면회도 거의 금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사설 변호사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있으며 그들은 그 시설 안에서 독방에서 구금, 구타 또는 고문을 당하거나 또 성적인 수치를 많이 당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맡고 있는 한 사람의 예를 들면 라이언 샘셀이라는 의뢰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라이언 샘셀은 1월 6일 자전거를 타고 의사당에 들어갔다가 그 자전거에 여성 경관이 치였다고 합니다. 자전거에 치여봤자 얼마나 치였겠습니까? 끌고 가던 자전거에 치였으니까. 그런데 그 끈으로 지금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밤에 자고 있는 도중에 느닷없이 교도관들이 와서 그를 깨우면서 데리고 간 것이 어두컴컴한 독방이었다고 합니다. 깜깜한 데서 마구 구타를 하는데 누가 팼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쪽 눈이 완전 실명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망막 분리가 되어서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의 증언에 의하면 그 사람은 여성 교도관 앞에서 뒤로 손이 묶인 채로 구타를 당하다 나니까 바지가 흘러내렸으나 그들은 아랑곳도 하지 아니하고 불을 켜놓고 계속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제발 팬티만 좀 올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는데 여성 교도관은 아주 즐기듯이 그걸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면서 수치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우리의 호프 파웰 변호사가 여기에 합류하기로 하였다고 또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으며 그렉 켈리 어나운서에 의하면 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이 재판 일정이 아직 잡혀있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1월 6일 사건 이후에 대부분이 3월 이전에 다 구속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은 열린 공공건물에 들어갔다는 죄명 하나로 지금 기소장에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은 트레스패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 사유 건물에 들어갈 때 우리가 트레스패싱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인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무단 침입에 대한 죄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단 침입을 하였다는 죄명을 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놓고 인권 학대와 기본권을 말살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트모 정치범 수용소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많은 언론인들이 지금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대하여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공화당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민주당원들은 자기들의 지지 세력인 안티파와 BLM이 연방 건물에 불을 지르고 사제폭탄을 설치한 자들조차도 지금 무죄로 석방을 시키고 있는데 선량한 시민이 의사당에 걸어 들어갔다는 그 죄명 하나만 가지고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앞으로 1년 동안을 아무 죄명도 없이 검이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함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터크 칼슨 쇼에서 엄청난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직 군인으로 이라크에 복무한 마이크 이브라함이 1월 6일 당시에는 DEA 요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DEA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약 단속국입니다. 연방정부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에게 이라크에서부터 알고 있던 FBI 요원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1월 6일 날 의사당 앞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마크 이브라함은 의사당 앞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브라함은 자기가 연방 요원이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하면서 출입증을 끊지 않고 연방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므로 난 안 들어갈래 하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바깥에서 시위대와 함께 있던 그에게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체포를 하여 지금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터크 칼슨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FBI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통화를 하며 이브라함을 초청한 건 사실이냐고 했더니 초청하였다고 하자 터크 칼슨이 그러면 의사당으로 들어가라고 종용을 했으니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터크 칼슨의 말에 의하면 1월 6일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전부 음모론자이며 선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고 터크 칼슨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크 이브라함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전체 내막을 들여다볼 때 이브라함은 연방요원이자 시위 선동에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FBI가 미리 셋업을 해놓고
이라크에서부터 알던 요원을 통하여 그를 꼬드긴 겁니다. 그래도 걸려들지 않자 그냥 무대포로 체포하여 지금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FBI에 대해서 누가 크레딧을 주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떤 사건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미리 연출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친구든 누구든 간에 유인을 하여 그 트랩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 워싱턴 DC 경찰 현황에 대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시카고 시티의 경찰 현황에 대해 이야기 드렸듯이 오늘 DC 경찰에 대하여 그 현황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DC라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 지난 7개월 동안에 약 400명의 경관이 사직을 하였으며 임용 공고를 내었으나 다시 임용이 되어서 이 자리를 대체한 경관은 한 명도 없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100번째 워싱턴 DC의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였으며 200건의 자동차 절도, 400명의 경찰이 사임하였다고 공식적으로 그렉 페이블턴이라고 하는 경호회 회장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시티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디펀딩 폴리스라고 하여 경찰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 개인 경우는 전부 비밀 경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믿고 경찰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경찰을 삭감을 하자고 덤벼드는 것은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텍사스 서부의 이글 패스라는 곳에서 지금 국경 장벽 건설을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지 측량 및 정지 작업을 하는 도중에 하루에만 약 100명의 베네수엘라 불법 입국자를 여기에서 잡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남미 사람들이 있지만 마약 밀매 루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텍사스는 그렉 에봇 주지사를 중심으로 하여 주 차원의 국경 장벽 건설을 하고 있으나 미국의 연방정부인 DHS 국토안보부에서는 오늘 텍사스에 있는 두 곳에 국경장벽 건설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도로 국방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국방부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 본인들이 필요한 곳에 적당히 잘 알아서 쓰겠죠.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바마 주치의였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주치의를 맡았던 잭슨이 조 바이든의 후보 시절에 조 바이든의 건강에 대하여 의문을 많이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샨 해너티 쇼에 나와서 아마도 조 바이든이 지금은 염려하는 상황을 벗어났다고 하면서 수정헌법 25조가 조만간 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25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대통령직 업무 수행 능력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 있거나 또한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는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행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낸시 펠로시 그날만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캔디다 오리스라고 불리우는 슈퍼버그가 미국의 2개 지역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CDC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2009년 아시아에서 맨 처음 발견된 것으로 일종의 곰팡이 균류이나 이것은 어떤 약물에도 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DC 요양원과 달라스 지역병원에서 발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23명의 환자가 발생하여서 그 중에 5명이 약물이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5명 중에 3명은 지금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델라스에 2명이고 워싱턴 DC에서 1명이 죽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힘든 이 지경에 출처가 아시아라고 하는데 아시아 어딘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 지금 한창 불고 있는 차별 열풍입니다. 하다하다가 이제는 백신 때문에 또 차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오늘 알라바마주 주지사 KIB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입원자나 사망자가 100%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으로 판명이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취급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라바마 여행할 때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백신을 특히 맞지 않은 사람은 사람 취급 못 받게 생겼습니다. 라이노 주지사답습니다. 아니 민주당으로 저걸 바꿔야죠.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경찰주의자 하면 맥심 워러스가 가장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죠. 맥심 워러스는 34지구인 캄튼과 크랜쇼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하원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오늘은 연방정부 DOJ에 캄튼 지역의 보안관 지부 전체를 갱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연방정부 법무부에다가 정식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이런 일을 벌린다고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은행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자기가 DOJ의 수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다가 선거자금법 위반입니다. 지난번에 보도했던 것과 같이 자기 딸을 보좌관으로 선거 도우미로 채용한다고 하면서 40만 불을 빼돌린 사건도 있습니다. Conflict of Interest라고 하여 이해상충이 되는 사람에게 정치 자금을 건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좀 너무 길고 그 한 건만 가지고도 본인이 DOJ의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